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스포츠윤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6년도 그 이전 연도하고의 차이점은 2017년도의 문제들이 대체로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들이 여러 개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6년에 다루지 않았었던 부분에 새롭게 나타나는 영역에서의 문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이런 걸 공부했었나? 라고 느낄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시험을 봤던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잘 생각을 해보면 많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렵긴 했는데 60점 이하는 안 맞았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고 또 전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좀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패스를 하고 우리가 보기에 편안하고 또 이게 그동안에 학습했던 내용들 범위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보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2017년도 문제 중에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의 문제들은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지식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지금 이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새로운 부분에서의 나타나는 이론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이론을 전체를 이해할 필요 없고, 그 이론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보기에서 B 선수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준 윤리 이론은? 여러분들 이제 윤리 이론 여러 가지 배웠었죠. 결과론적 윤리 체계, 또 의무론적 윤리 체계, 또는 뭐 공리주의 이런 말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보기에 예시가 나오고 밑에, 답들이 나와요. 선택해야 되는 답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먼저 풀 때는 보기를 먼저 읽고, 밑에 있는 답을 읽지 말고, 답을 먼저 보세요. 어떤 답들이 있나. 그래서 1번 덕윤리, 2번 사회개혁론, 3번 의무론, 4번 공리주의 이렇게 답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보기를 읽어보는 것이 문제를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답을 먼저 읽어봤고 그럼 보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등 위기에 처한 프로축구팀 감독은 상대팀 주전 공격수인 A 선수를 거칠게 수비하라는 지시를 B 선수에게 내렸다. B 선수는 자신의 파울로 인한 결과가 유용하고 A 선수 한 사람에게 주는 피해보다 소속팀 전체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의 행동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밑에 내용 중에 우리가 4번 공리주의이겠죠.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그 과정이나 또 이런 부분에는 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윤리체계로 봤을 때는 결과론적 윤리체계하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이 공리주의, 즉 결과론적 윤리체계와 상반되는 윤리체계는 무엇인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을 통해서 한번 배웠던 내용인데, 네, 의무론적 윤리체계입니다. 의무론적 윤리체계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선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 결과론적 윤리체계와 반대되는 개념은 의무론적 윤리체계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덕윤리란 말도 우리가 배웠죠.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우리가 선하게 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덕윤리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사회계약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가 사회가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자연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윤리 이론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한번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이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계약론 이런 거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계약론이란 말 자체로 답으로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번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와 같은 윤리적 품성의 실천과 습관화를 강조하는 교육은 이 안에 지문들을 보면 애매한 지문이에요. 이게 애매한 지문인데 이 중에 좀 더 그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와 같은 윤리적 품성을 습관화를 강조하기 위한 교육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갔으면 좀 더 답을 찾기가 편했을 텐데, 지금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1번의 정서교육, 어떤 정서적인 측면의 교육도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와 같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또 인지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지식교육도 분명히 그런 그 부분들을 강화하는데 유용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답은 덕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덕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보기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보기를 먼저 읽어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답이 들어있는 지문을 먼저 읽어보라고 했습니까? 이전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답을 먼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판단, 주관 판단, 객관 판단, 가치 판단, 이런 말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이 안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분명히 주관 판단, 객관 판단은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 들어갈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묶여 있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수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지문만 봐도 1번 같은 경우는 주관 판단이 들어가 있고 2번에도 객관 판단이 들어가 있고 4번에도 객관 판단, 주관 판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지문을 줄 때는 사실 판단 또는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방금 얘기했죠. 답은 일단 3번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판단.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가치, 또 거기에 어떤
뭔가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가치 판단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 안에서는 아마도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자 제시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제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기억은 실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이라면 니은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기준, 규범에 따르는 것이야 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는 아시아 선수권 수영대회에서 자유형 200m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는 뭐죠?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이고 축구 경기 중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준 박지성 선수의 행동은 매우 훌륭했다는 여기에 이제 뭔가 가치를 부여했죠. 훌륭했다는 가치 판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이 답이 들어있는 지문을 먼저 읽어보라 그랬죠. 보기 안에 있는 지문보다 그럴 때 보니까 이것은 이런 문제를 찾으라는 내용이구나 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이 3번과 같은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정도 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